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시고요. 어려워하고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AI주, 뭐 반도체주, 뭐 원전주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립토 시장에도 그런 큰 섹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 섹터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섹터에 있는 것을 비중을 얼만큼 둘 것인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같이 좋지 않을 이런 이제 약세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때 어느 섹터에 있는 비중을 좀 더 높여가고 어느 섹터의 비중을 좀 줄여가고,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어떤 생태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내가 좀 손실 보고 있다면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것에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전체 시장에서 히트맵이 있습니다. 크립토 랭크에 보면 이 히트맵을 보면 시장의 볼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살 때 보통 뭐 많이 오를 거 아니면 적게 오를 거 이런 거 위주로 사거나 등락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 구성에서 물론 이제 뭐 비트, 뭐 이더, 뭐 이 대비 어떤 비중들을 본인들의 전략에 맞게 하지만, 크게 카테고리 그리고 시총 중심으로 포지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시총이 큰 거 위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시총은 체인이죠. 네, 체인이 이 시장에서 가장 시총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 화폐 종류입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등락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파이, 중앙화 거래소고,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예요. 그죠? 시총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생각보다 디파이는 시총이 전체 볼륨이 작습니다. 탈중화된 금융시장. 그리고 뭐 인프라, 블록체인 인프라.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서비스. 그리고 뭐 토커나이즈 에셋.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NFT도 있고 또 기타 카테고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카테고리를 봤을 때, 내가 있는 코인들이, 예를 들어 알트코인이 막 디파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에 너무 많이 비중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중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비중으로 따졌을 때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이제 커런시, 뭐 비트코인하고 몇 개 중심, 체인 중심의 이제 볼륨이 좀 비중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비중이 뭐 시파이, 뭐 민코인, 디파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체인 이렇게 보면, 이 체인은 이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이 위에서 디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더가 제일 비중이 높죠. 이더 아니면 뭐 BNB, 그 다음에 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트론, 뭐 에이다,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볼륨이 크게 그려진 거 있죠. 이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면 유리합니다. 요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런시, 화폐죠. 그래서 비트코인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리가 혹시 포트폴리오 없다면 꼭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계열로 뭐 XRP라든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인기가 있는 G캐시, 프라이버시 관련이죠. 뭐 XML,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른데, 아까 봤던 인프라는 그 위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커런시는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커런시 위에도 일부 생태계 유사한 게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시장의 내러티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체인 위에는 무언가 올리기에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자산이에요. 내가 조금 주식 투자를 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것을 매수하고 그냥 홀딩하겠다 하면, 이 커런시 쪽, 비트코인, 뭐 XRP,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쉽습니다. 아주 뭐 깊이 있게 공부할 거는 사실상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그거와 비슷한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이 요 커런시 시장이고요. 반면에 이 체인 쪽, 여기는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특징, 뭐 솔라나의 특징, BNB의 특징, 트론의 특징, 카르다노 특징, 뭐 하이프 특징, 헤데라 특징, 이런 특징들을 각 체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화폐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건 이따가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화폐랑 체인, 이게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CPI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CPI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들, 그런 게 있죠. 뭐 OKX에서 발행한 OKB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행을 했는데도 체인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뭐 BNB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 이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민코인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코인 카테고리도 커런시하고 엮여 있는 것도 있고, 민코인 안에 어떤 체인하고 또 엮여 있는 것도 있고, 이 민코인 안에 어떤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것도 있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거고, 이런 좀 차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도지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계열이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계열이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솔라나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 계열은 뭐고 솔라나 계열은 뭐고, 이런 좀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계열의 민코인은 도지코인이고,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 대표 주자는 시바이누고, 솔라나 계열의 현재 대표 주자는 뭐 트럼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어 1의 메인넷의 시총 대비해서 이 민코인도 시총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디파이 시장이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유니스왑, 뭐 에이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는 디파이들이죠. 여기 보면 몰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솔라나 위에 있는 디파이입니다. 뭐 펌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네요. 아스터 같은 경우는 또 퍼프덱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고 좀 더 세분화돼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디파이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런시하고 체인에 대한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디파이로 넘어올 수 있죠. 여기 디파이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체인에서 운영되는 디파이 한두 개 정도는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유니스왑하고 뭐 에이브 같은 거겠죠. 아니면 월드리프트 파이낸스, 여기 있는 시총 높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우리가 공부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이제 인프라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체인링크인데, 이건 계열이 좀 달라요. 뭐 체인링크는 오라클 솔루션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시장과 실제 시장에서 중간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이 안에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초기 산업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드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서비스 영역에 있는, 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파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이런 서비스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최근에 인기 있는 뭐 카이토, 뭐 그래스, 이런 것들도 서비스 측면에 들어가는 거죠. 서비스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개인 소비자가 뭐 GPT를 활용해서 뭐 봇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한 암호화폐 이코노미가 포함된 어떤 인센티브 프로젝트, 뭐 대표 카이토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굉장히 그 빈번하게 시장에서 많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많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그런 것이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 뭐 토큰화재, 에셋, NFT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변동성이 심하고 등락도 심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한. 그러니까 여기는 롱텀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롱텀이 있더라도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들 한두 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나마 체인링크 뭐 요 정도가 상위에서 좀 인정받고 있는 그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크게 보면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 시장을 투자할 때 커런시 위주, 그리고 체인 위주,
뭐 CPI, 밈, 디파이, 블록체인 인프라,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복되어 있는 카테고리들도 있고 떨어져 있는 카테고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전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투자할 때 최소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느 섹션에 있는 건지, 어느 카테고리인지, 이 카테고리 특징은 무엇인지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데 AI가 무엇인지 모르고 AI 관련주를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반도체가 뭔지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되죠.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물론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화폐 종류, 그리고 체인, 뭐 인프라 종류, 그리고 CPI, 뭐 디파이의 어떤 특징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이해된 범위 내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큰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롱텀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커런시하고 화폐하고 체인 중에서 다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시총 높은 것들이 이제 살아남죠. 그래서 한번 생태계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 중에서 가장 크게 시총이 높은 것들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솔라나 생태계가 있고, 뭐 BNB 생태계가 있고,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베이스 생태계,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뭐 여러 가지 생태계들 쭉 있어요. 각각 레이어 1마다의 어떤 생태계들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 같은 경우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큰 혹은 앱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T죠.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고요. 이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하죠. 민코인들, 뭐 시바이누, 뭐 페페,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민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지코인은 여기 없죠. 도지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도지코인 독자적으로. 그래서 도지코인이 최소한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 유니스왑 같은 대표적인 탈중화된 거래소도 이더리움 위에 있고, 뭐 에데나도 마찬가지고, USDC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요. 뭐 에이브 같은 예금 대출 플랫폼도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많은 디파이라든지 앱들이 여기 쭉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이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레이어 1 생태계는 솔라나죠. 솔라나 위에도 동일하게 뭐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든지 USDC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카테고리가 달라요. 서로 이제 주고받으려면 브릿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라나의 이제 대표적으로 민코인이 뭐 봉크, 도그 위스햇이 있죠. 그래서 이 민코인들이 봉크랑 이 민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 생태계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봉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민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사고 팔고 하면 온체인에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솔라나를 스스로로 사용해서 이 봉크라든지 오피셜 트럼프를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민코인, 뭐 시바이누라든지 이런 걸 사고 팔게 되면 이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그래스라든지 뭐 퍼치펭귄, 이런 것들 굉장히 민코인들이 많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대표적인 뭐 덱스인 주피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주피터라는 덱스 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 솔라나 생태계,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각각의 생태계는 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솔라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두 생태계가 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확장판으로 뭐 BNB라든지 뭐 베이스 생태계, 이런 생태계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제 레이어 1 생태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세분화해서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생태계 위에 있는 코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솔라나 생태계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독자적인 나만의 레이어 1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 수위 같은 게 있겠죠. 수위는 대표적인 레이어 1이어서 수위 코인은 여기 또 솔라나는 또 따로 움직입니다. 이 생태계 안에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각 생태계에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투자하면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탈중화된 금융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TBL, 여기 실제 예치된 총 금액이죠. 총 금액을 통해서 각각의 생태계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각각의 코인들이
어디서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체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이더리움, 플라즈마, 아비트럼, 베이스 등등 에이브가 활용되고 있는 모든 이제 레이어 1 체인들이 나오고 각각의 종류들이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은 이더리움하고 BNB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에만 있죠. 여기 보면 뭐 비트코인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기 주피터 보면 여기는 솔라나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디파이의 앱들이 어느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는지 어느 생태계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예를 들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이 이제 앱들이 있으면 디파이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우세하겠네라고 생각해서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봤더니 이제 솔라나 생태계가 아직은 작지만 TVL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 밑에 아직 순위에 있죠. 상위권 10개는 다 거의 이더리움입니다. 밑에 상위권에서는 이제 솔라나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솔라나가 우세하겠네 이런 관점에서 솔라나를 또 투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크립토 시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에 다뤘고요. 사실 이 시장 생태계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 가야 하는 그런 시장인데 오늘 여기 다룬 이 시간만 가지고도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로는 이 커런시하고 체인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고 나머지 계열들은 이제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내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